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는요, 갑작스런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이거 위해 겁 많은 고양이를 위한 몇 가지 팁들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집사의 태도는요,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요, 유난히 겁이 많은 고양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요, 부적절한 사회화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안 좋은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통증이나 질병, 혹은 부적절한 보살핌이나 낯선 사물이나 환경에 노출될 때 주로 발생이 되며,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유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러한 겁이 많은 소심한 고양이를 자신감 넘치는 고양이로 바꿀 수 있는 소소한 팁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성격을 바꾸는 종류의 훈련은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훈련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니면 어떤 사회성을 개선하는 이런 종류의 교육이나 훈련은요, 사람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고양이는요, 갑작스런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익숙한 자신의 영역권 안에서 안전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곳에 간다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동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못 보던 사람이나 사물, 장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단 고양이가요, 겁을 낼 만한 모든 상황들이 정말 별것이 아니라는 듯 태평하게 행동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절대 괜찮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어르고 달래거나 안아주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낯선 사람의 방문이나 친구나 지인의 방문, 이사나 새로운 양의 입양 등 고양이가 무서워할 만한 환경에서요, 소심한 고양이라면요, 쏜살같이 침대 밑이나 주방 밑에 숨어서 안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럴 땐 고양이가 숨어있는 방으로 갑니다. 낚시나 오뎅꼬치 장난감을 가지고요, 고양이가 숨어있는 곳 앞에서 무심하게 흔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나올 때까지 흔들어 주셔야 되며, 절대 억지로 끌어내셔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서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보호자는요, 절대 달래거나 위로하려 하지 마시고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장난감만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이도 점점 조금씩 안심을 하고 장난감에 관심을 가지고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집사의 태도는요, 일관된 톤과 일관된 어투로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별게 아니며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며 편안한 상태이고 네가 겁먹을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고양이는 숨어있던 방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요, 본인이 두려워했던 환경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낯선 사람을 싫어하고 무서워한다면은요, 스스로 나와서 낯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신의 영역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권에 들어선 낯선 사람에게 자신감이 없고 호기심보단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시고요, 이 낯설고 무서운 상황 하에서 오뎅꽃이나 낚싯대로 주인이 무심한 태도를 흔들어줌으로써 별거 아닌 일이라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주고, 이 즐거운 사냥놀이 시간에 즐거운 사냥놀이를 계속 성공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고, 또 사냥놀이를 해줌으로써 즐거운 기억과 이 낯설고 무서운 상황을 연관을 시켜주는 겁니다. 더불어 거실 곳곳에 숨숨집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줘 숨을 곳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일관된 유지된 태도는요, 결국 고양이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게 되고요, 자신의 영역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며, 그럼 결국은 자신의 영역권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즉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거 위해 겁 많은 고양이를 위한 몇 가지 팁들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집사와 꼭 같은 방에 있고 같이 생활한다는 것을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숨고 싶으면 언제라도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을 여러 군데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고양이가 은신처나 숨숨집 같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항상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낯선 사람이나 동물 혹은 낯선 상황에 갈지 안 갈지는 고양이 스스로의 판단에 맡깁니다. 절대로 강제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 고양이 이쁘지 하면서 억지로 끌어내서 보여준다든가, 괜찮아 이 상황에서 너도 안심할 수 있어 억지로 끌어내서 그 상황에 노출시키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나와서 그 상황에 맞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시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요, 간식을 주시거나 아니면 상어자국들이 낚싯대를 열심히 흔들어 주셔가지고 주의를 딴 데로 돌려줍니다. 목소리 톤은 항상 평소랑 같은 부드러운 톤을 유지시켜주고요, 별거 아니란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시켜 주십시오. 고양이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거나 상어자국놀에 반응을 잘한다면요, 항시 간식으로 보상을 주시면 좋습니다. 낯선 사람이나 낯선 동물, 낯선 고양이, 새로운 가족 등에 노출시키는 어떤 이런 훈련법을요, 거의 매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대신 처음에 아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이 상황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훈련이니까요. 이사나 새로운 친구, 배우자,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등 고양이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야만 할 경우에는요,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시고요,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너무 서두르면은요, 소심한 애들은 절대 적응을 못 하거든요. 절대로요, 겁 많은 고양이를 안심시키고죠, 감정이 묻어난 목소리로 차분히 얘기하신다든가 평소와 다른 어투를 사용하시면은요,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런 고양이는 정말 큰일이 생긴 줄 알고요, 더 겁먹고 더 소심해지며 더 패닉에 빠질 뿐입니다. 오늘은 겁 많은 고양이를요, 새로운 환경 혹은 낯선 사람 혹은 낯선 동물에 적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